네, 2023년 12월 6일 이정훈입니다. 가자 전쟁을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섬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내, 대외 심리전을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명분을 만들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군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진짜 뭡니까? 안 돼요. 명분상으로는 이스라엘 자제하라고 하면서 진짜 준비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후에 가자 지구를 어떻게 안정화 작전할 것인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냉엄한 국제 정치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다룰 때도 어떻게 미국과 협조하고 실랑이를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지금 도하 세계적인 뉴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에는 칸 유니스라고 하는 도시가 큽니다. 북쪽에는 가자시티가 큰 도시였는데,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가자지구의 전체 면적은 서울의 절반 정도, 한강 남쪽에 있는 강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에 가면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동작구 이런 구들이 있죠. 칸 유니스라든지 그 다음에 가자시티 이런 것들은 하나의 구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서울 강남에서 가장 중심이 강남역에 있는 서울 강남구 일대잖아요. 거기를 가자시티라고 보시고, 두 번째 칸 유니스가 있는 남부 지역을 어디로 보면 좋을까? 압구정동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시티를 거의 점령하고 칸 유니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일주일간의 이제 휴전을 깨고 공격을 하니까 바로 이스라엘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남부 칸 유니스를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시간으로 12월 5일 영국 BBC 방송이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할 때 있었던 하마스의 성범죄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BBC 방송은 뭘 보도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경찰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의학팀 책임자를 만났는데 그 법의학팀 책임자가 그런가 하면은 하마스 기습을 받을 때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노인까지도 강간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법의학팀의 책임자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 강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숨졌다. 그리고 그 여성들의 시신은 대부분이 훼손돼 있다. 이미 숨졌기 때문에 성폭행 흔적을 감식을 통해서 찾아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강간이 이루어질 때 살아남은 여성 피해자가 거의 없다. 그 사람들이 그나마 증언을 해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숨졌기 때문에 그 시신을 다루는 감식팀 또는 영안실 직원들이 시신을 보면서 이랬겠구나 하고 분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이 있을 때 여러 군데서 찍힌 CCTV 사진들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알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경찰은 가자하고 접경한 데가 노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때 이스라엘 그때 추석 같은 휴가 때였죠. 거기서 음악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여성이 살아남았죠. 그 여성은 그때 보도가 됐었는데 시신 속에 죽은 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 좋게 살아남은 거죠. 시체들도 다 훼손을 하고 자르고 그랬는데 이 여성은 그걸 안 당했습니다. 그 여성이 한 거를 녹화한 걸로 보여줬어요. BBC 측에다가. 그때 이 여성이 이 화면에서 하마스 대원들이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가슴을 잘라서 던졌다. 이게 광주 사태를 아주 표독스럽게 표현하는 친구들은 어여쁜 너의 젖가슴하고 이렇게 잘렸다 그러는데 광주 때는 그런 일이 없었죠. 요거는 저 유럽에서 있었던
그게 무슨 시위였더라? 거기 때 있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하마스에서는 하마스들이 직접 이걸 했다. 그리고 성폭행을 하면서 한 여성한테 총을 쏘는 것까지도 봤다. 그 여성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살아남은 또 한 남성은 BBC 방송과의 대담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이 강간당하고 그리고 목을 베는 참수당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기자가 당신은 들었다 이거지 보지 않았는데 그 소리만 듣고 참수고 강간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소리를 들으면서 이건 강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일부 여성은 죽기 전에 강간을 당했고 일부 여성은 부상을 입은 채 강간을 당했고 일부 여성은 사망 후 강간을 당했다. 나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영국 BBC 방송에 쭉 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성부 장관이 있는 모양인데 하마스가 공격할 때 성폭행 피해자 중에 몇 명이 살아있는데 그들은 모두 정신과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 쇼크를 굉장히 받았겠죠. 사람들이 무수하게 죽는 걸 봤으니까. 아주 극소수가 살아남았는데 대다수는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그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자기가 당한 피해를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죠. 죽었으니까. 근데 생존자가 소수가 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 3명의 여성들과 3명이라고 밝혔네요. 대화를 해서 조금은 들었다. 이것이 이제 BBC 방송에 12월 5일 쫙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보도가 나가면은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도 들어와서 뉴스가 되고 전 세계로 퍼지죠. 이스라엘도 퍼지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심리전입니다. 흔히 심리전을 할 때 적군한테 뭐뭐뭐 해라 약 올리고 이게 심리전이 아니에요. 그건 대적 심리전이고 대내 심리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왜 적과 싸워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여성들을 못되게 했다라고 하는 순간에 투쟁의 의지가 일어나는 거죠. 미국이 2003년 이라크 프리덤 워 그래서 그 항구적 자유작전을 할 때 처음에 이제 SDA 작전 그래서 특수군인들을 쫙 집어넣어서 주요 시설들을 위치를 확인하고 무력화시킨 다음에 ADA 공격, 미사일을 그냥 막 쏩니다. 그래서 미사일로 정밀하게 다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엔 전투기가 날아가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G-Day 작전, 그라운드 육군하고 해병대가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속도가 빨랐죠. 뭐 하루에 100km 이상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대가 달리면 기름도 쓰고 또 병사들이 밥도 먹어야 되고 보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100km를 가게 되면 보급부대는 100km 갔다 100km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게 다시 200km 가게 되면 200km 갔다 400km 와야 되는데 시간이 100km 갈 때보다 가도 100km 갔다 오면 2시간 하지만 400km는 4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자꾸 고부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군들이 미 4사단이 진격을 하니까 보급부대가 못 따라가니까 좀 늦췄죠. 그리고 이제 이 보급로가 길어지니까 이 보급로 왔다 갔다 하는 보급부대를 그 이라크가 노려서 공격할 수 있죠. 보급부대는 방어가 약하니까. 그래서 그때 여군 병사인가 장교를 아마 이라크 군대가 납치해 갔었을 거예요. 미국이 딱 그게 나오니까 그걸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여자를 잡아갔다, 어린이를 잡아갔다 그러면 굉장히 분노하죠. 그래서 미국이 딱 작전을 멈추면서 그 여군을 구하는 작전을 한참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미국 군인들이 더 싸워야 할 이유를 갖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도 한 2달 동안 가자를 거의 작사를 냈고, 그 다음에 하마스의 요구로 휴전을 했다가 240명의 인질 중에서 한 100명을 돌려받았죠. 대신에 자기들이 붙잡았던 하마스 요원들은 300명을 돌려보내줬고, 그런데 이제 휴전이 끝나기 직전에 쟤네들이 총을 로켓을 쏘니까 바로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휴전 기간 사이에 하마스 세력은 안전한 칸 유니스가 이제 남부의 큰 도시니까 그걸로 이전을 했겠죠. 다 알고 있는 거죠.
거기를 바로 치는데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문제는 140명이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그 가족들은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서 공격하지 말고 인질과 하마스와 협상해서 인질을 돌려받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에서도 싸우는 의지가 줄어들죠.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설득을 하게 되면 끝없는 평행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간 피해를 입은 거를 툭 던지는 겁니다. 언론에. 이게 바로 대내 심리전입니다. 그리고 하마스란 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희를 끝까지 쳐야 되는 이유가 돼서 이스라엘 군의 강한 의지를 보이는 심리전이 되는 거죠. 심리전은 적한테도 하지만 우리한테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미국도 이라크 전쟁할 때 여군이 잡히니까 여군을 구하는 작전을 미국 언론에 다 알려갖고 성공시키는 것 딱. 미국 친구들은 여성 구하면 와 좋아하잖아요. 싸우러 가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는 항상 이런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교과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스라엘 군 당국자하고 지금 인터뷰를 하거나 이럴 처지는 아니죠. 물론 서울에 있는 이스라엘 무관을 만나서 얘기하면 되겠지만 그 친구들은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스라엘 무관들 뭐 안 만나본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제가 영어가 서툴기도 하지만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스라엘 친구들은. 근데 이 도하 언론에 난 걸 가지고 거꾸로 풀어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언론에 나온 걸 보게 되면 하마스 대원들은 3만 명 좌우로 본다.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로 보는죠. 근데 현재 이스라엘이 이번 전투에서 사살한 하마스 대원은 한 5천 명으로 본다. 그러니까 한 2만 5천에서 한 3만 정도가 아직도 살아있고 그 자들이 칸 유니스로 갔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툭 알려주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거밖에 못 죽였느냐 하는 조롱과 더불어 조롱도 있죠. 그건 무릅쓰고 하는 거죠. 3만이 살아있으니까 걔네들을 제거해야 되는 작전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난 두 달 동안 공격했는데 그렇게 성과가 없었어 하는 비난이 나오지만 그걸 허용해 줌으로써 거꾸로 칸 유니스를 칠 수 있는 이유를 만드는 거죠. 이것도 대내 심리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촥촥촥촥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북한을 다룰 때 이 대한민국의 주사파하고 뭐 싸우지 않은 겁니까? 뭐 이런 노무현식의 이렇게 엉뚱하게 나오는 자들이 국민을 선동해서 우리의 이 투쟁 의지를 죽이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는 심리전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걸 참고하라는 겁니다. 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심리전하지만 우리한테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가자시티도 그렇고 칸 유니스에도 그렇고 땅굴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바닷물을 주입한다라는 얘기를 툭 던졌어요. 바닷물 들어가면은 대책이 없을 거예요. 이제 지금 나오는 게 보게 되면 바닷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이 염분을 품은 물을 받으니까 나중에 농사가 되겠느냐 뭐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뭐 큰 걱정거리 없죠. 염분 좀 들어간다고 해서 지하에 들어간다 그래서 오히려 농사가 더 잘 될 수도 있죠. 약간 소금기 있으면 더 잘 되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 툭툭 던져갖고 하마스의 반응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펌프도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칸 유니스에 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 있으니까 핸드폰이나 이런 거에다가 뭐 트윗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전화번호는 이스라엘이 거의 다 아니까 자 오늘은 1, 2, 3, 4 지역을 정해주고 1지역을 때리니까 이쪽에 있는 민간인은 떠나시오 오늘은 2지역이 이렇게 자꾸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저기 지중해 쪽에 허허벌판 거기는 안 때릴 테니까 글로 가세요 그러는데 사람들이 글로 잘 안 가고 있어요. 거기 가게 되면은 거기는 뭐 땅굴도 먹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황무지죠. 이게 우리가 4.3 사건 제주할 때 보게 되면 중산간에 있는 그 제주도민들이 그들을 의지해서 그 공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화전민들을 바닷가로 끌어내렸었습니다. 그 당시 군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바닷가에 오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제 나중에 토벌할 때 우리 군이 그런 사람까지 같이 토벌하는 바람에 지금 4.3 사건 때 민간인 희생자가 나왔다. 그게 자꾸 시비가 되는 게 바로 그건데
지금 가자 지역의 민간인들이 이스라엘이 안전하다고 하는 황무지 쪽으로 이동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판 4.3 사건이 되겠지만은 또 이게 종족이 다르니까 또 우리랑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은 칸 유니스를 끝까지 작살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하나 재밌는 게,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무슨 폴리티크라고 하는 잡지가 보도를 했는데, 몇 차가 보도했는데, 미국은 뭐 이스라엘 보고 점령하지 마라 어쩌라, 그건 이제 영토화하지 말란 얘기였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영토화 절대 안 하죠, 이스라엘이. 그 지금 미국에서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여기를 칸 유니스까지 해갖고 하마스를 섬멸하고 난 다음에 안정화 작전을 해야 되는데, 안정화 작전을 이스라엘이 해도 돼요. 그렇게 되면 점령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지금 미국은 아랍 국가들이 다국 조건을 만들어 들어가라. 미국은 절대로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생각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안정화 작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하지 말고 아랍이 들어가라. 그러면 아랍에서는 누가 들어가느냐? 이 하마스하고 후티하고 헤즈볼라, 레바논에 이런 친구들은 다 이란 쪽에 지원을 받거든요. 이란이 움직이는 해외 군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반대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이런 데잖아요. 그들은 지금 걸프 연합군을 만들어서 예멘의 후티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 중심으로 어차피 하마스랑도 반대하니까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서 이스라엘군이 완전 섬멸하고 난 다음에 안정화 작전을 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하마스가 있으면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오면은 다시 팔레스타인들이 자치를 하는데, 그 자치의 주체를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가자 지구에서도 하고 요르단강 서안 이 두 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요르단강 서안을 에서 자치하는 거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연합군이 군정을 끝내면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요르단강 서항을 하고 있지만 여기도 같이 통치하면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마라 이런 쪽으로 갔는데, 문제는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이 정부가 독재정부라는 거예요. 2006년부터 선거도 안 하고 계속 그냥 장기 집권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미국이 쿠바를 독립시켜줬잖아요, 스페인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쿠바를 자기네 영향권에 있다고 봤는데, 그때 바리스타라고 하는 친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독재를 했었어요. 그거를 뒤집은 게 누군가 하면 체게바라하고 카스트로입니다. 그 두 친구가 배를 타고 들어가서 쿠바에 들어가서 공산혁명을 일으키면서 순식간에 공산국가로 만들어버렸죠. 그 앞에 있던 그 쿠바 정권이 너무 오랫동안 독재하고 부패했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요르단강 서안에서 상당히 무능하고 장기 집권을 해서 문제인데, 근데 이 정부를 빼고 나서는 또 가자를 통치할 정부도 없어서 미국은 최선을 구하는 게 아니라 덜 나쁜 거, 그렇다고 무정부 상태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걸 한다. 결국은 뭐냐? 미국도 하마스가 없어지는 걸 지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PA가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들어와서 가자를 다스리게 하는 건 좀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다투는 거죠. 자, 미국은요, 이스라엘을 계속 견제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하는 걸 길을 자기네가 원하는 쪽으로 가도록 틀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 틀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틀고 있는 거지, 그 큰 틀에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세계를 움직이려면 미국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북한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하고 계속 다투면서 우리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야 되지만 미국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세 사람은 극도로 싫어하는 게 누구냐? 바로 광주를 피해 학살로 과장해갖고 떠드는 좌파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여기에 자꾸 대한민국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깨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이 중동을 어떻게 다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자기네 목적한 걸 복수는 해야죠. 하마스는 섬멸하겠다 그랬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내 심리전을 하고 외국에 있는 여론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적에게 어떻게 심리전을 하는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 미국도 이라크를 치는 이라크 자유 작전을 할 때 보게 되면은 디 아드 커플이란 이런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아드란 이상한이잖아. ODD.
커플은 커플이고요. 그러니까 언론이 군하고 작전 들어가면 항상 싸워요. 비판해요. 근데 이러한 언론이 군이 작전할 때마다 따라가. 비판만 하면서 따라와. 근데 이걸 원수로 만들면은 계속 공격만 해요. 근데 반은 도움받고 반은 비판받고 이렇게 가는 게 낫다. 그래서 뒤에 이상한 커플이니까 군에서는 어떻게 전시 때 언론을 도움을 받고 통제해야 되느냐. 그걸 굉장히 연구해서 인베드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미국이 고속기동전을 하는데 고속기동전은 워낙 속도 빠르니까 거긴 기자를 특파원을 못 집어넣어요. 근데 후미로 들어가는 부대에 이제 각 기자들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위험하잖아요. 근데 직접 전쟁터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기자들은 자기 편을 들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항상 미국이 베트남 전쟁할 때 이 기자들이 삐딱하게 쓰면서 미군이 베트남 철수하게 되거든요. 언론하고 부딪혔던 거죠. 그러니까 언론의 도움을 구하는데 100%는 못 구한다. 50% 정도는 욕을 먹지만 50%는 지지받을 수 있다. 그렇게 끌고 들어가서 인베드 프로그램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군이 지금 계속 광주 문제를 이상하게 키워가지고 이간질시키는 군과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민주당에도 많고. 그런 자들이 우리가 북한하고 뭐만 하게 되면 전쟁하지 않은 겁니까? 노면처럼 뛰쳐나올 거라고. 그런 자들을 줄이려면은 언론은 우리 군이 무능하다고 비판할 거예요. 그러나 군인들이 노력하는구나 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동조도 받는 겁니다. 언론은 그냥 통제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언론을 통해서 자기네가 싸워야 할 지지를 받아내는지. 이게 대내심리전, 대언론 공보 작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